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빈손 외교, 허울 좋은 외유 관광 외교. 매번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과 대통령이 벌이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외교 참사. 이번에도 원전 수주를 계약한답시고 떠난 체코 외유. 역시나 성과 없는 빈손 유럽 투어였는데요. 그런데 뭔 할 말이 남았다고 또 떠들어대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체코를 방문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겨냥해 근거 없는 낭설을 편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선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상황 판단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대며 오지랖을 떨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꼼수로 보여지는데요. 20%도 남지 않은 지지자를 모아본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체코 순방에서 귀국한 뒤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역시나 터진 입이라고 또 떠들어댔는데요. 원전 협력 성과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근거 없는 낭설을 펴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냐고 발끈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을 통해 공세에 합류한 겁니다. 또 최근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변화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통일하지 말자며 제기한 이른바 두 국가론을 두고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국힘당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부각되고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상황에서 야당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돌리며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건설의 단가가 덤핑 수준으로 낮고 미국 기업에서 로열티를 주고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의 경제성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건은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고 미국과의 라이센스 문제까지 불거지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원전 수주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뭘 믿고 대체 이러는 걸까요? 특히 야권은 산자부가 체코 원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관련 기업의 수장들을 불러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렀습니다. 그런데 화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만은 아니었는데요. 같은 날 한동훈 대표도 독대 요청이 왜 보도되면 안 되냐며 그게 왜 모욕이냐고 발끈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 발언 이후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주재하는 여당 지도부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만찬은 문조쌤 물어보셨어요. 말씀하셨죠? 그 만찬은 예정대로 참석을 하실까요? 어떻게 좀 약속된 일정. 오늘 만찬에서 만나서 직접 선배 얘기도 다시 해보실 계획 있으세요? 안에서 얘기할 걸 미리 제가 예고할 이상한 거 있어요. 이번 만찬 이전에 독대를 여러 차례 요청하셨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때도 매번 알아봤어요.
그런 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이건 말씀드릴게요. 자꾸 일각에서 뭐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게 특별히 뭐 흠집내게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제 말씀하신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건 좀 김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거의 모든 뉴스 기사가 모조리 다 묻혀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국정 현안과 이슈들을 모조리 덮어버린 거죠. 특히 어제 있었던 중요한 재판 하나는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는데요. 역대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대통령 부인이 또 있나 싶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앙님,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기자들의 첫 공판이 24일 열렸습니다.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이날도 검사를 질타했는데요.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가득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재판 절차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 앞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또 줄줄 읊어댔는데요. 공소사실 요지를 읽던 검사가 피고인인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과거 처벌 전력을 언급하자 재판장이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들어있었나 처음 듣는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공소사실 요지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검찰은 앞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삭제한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또 진술을 중단시키고 공소사실 요지에서 경위사실과 동기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인데도 지금 검사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공소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며 앞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또 오늘 공소사실 요지를 그냥 들으려 왔는데 듣기가 어렵다며 20분가량 휴정하고 검찰의 PPT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자료 검토를 끝낸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엔 없는 내용을 PT에 넣은 사례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원칙대로 공소장만 낭독하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을 삭제한 PT를 준비해 내일 다시 재판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그대로 읽으면서 공소사실 요지 발표를 끝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이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신앙님 전 위원장을 모욕하기 위한 정치적 재판이었는데요. 자신들이 떠들어대면 외람이들이 알아서 기사를 써대는 거죠. 이날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은 명예훼손 피의자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김용진 대표는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체할 수 없는 극강의 분노를 표출하며 대체 이게 나라인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위한 재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벌어지고 있는 재판. 과연 훼손될 명예는 있는 걸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법정에 들어가시면 들으시겠지만 오늘 저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정인으로 신청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정인으로 신청할 것이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우영 대출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이 사건 주임검사, 중수이과장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정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입니다. 자,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탄압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출국 금지 이런 거 안 당해보셨죠? 자,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했다고 출국 금지하고 통신 내역 다 까고 그 다음에 우리와 통화한 사람들의 모든 통신 이용자 정보를 다 털어가고 그게 지난 1월 4일, 5일 털어간 것만 해도 3,600건인가 되죠? 3,100 몇 건인가? 그거보다 작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런 나라에서 기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6월 5일 날 바로 옆에 있는 서울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직전에 제가 출입기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검찰, 그 다음에 이 법원, 이 법조타운에 언제 오냐고. 그 사람은 언제 옵니까 도대체? 4개월 지났어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검찰한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검찰에, 그 다음에 국민들께 대신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언제 옵니까? 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디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게 조사입니까? 검찰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불러가지고 검찰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 그게 어떻게 조사입니까? 그러면서 슬그머니 무혐의 처리를 해요. 자, 이게 나라입니까? 자, 그런데 요즘 보면 밤에 어디 돌아다녀요. 어디 분실을 다니고.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어디 밤에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어요.